아이고, 허리가 또 쑤시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인 허리가 아프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그런데 허리가 아파도 늘 있던 통증이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혹시 그 통증이 점차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척추관 협착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단지 허리가 가끔 쑤신다, 엉덩이가 좀 불편하다 정도로 시작되어 디스크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걷기를 점점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인 제가 환자분들을 보며 느끼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협착증, 초기, 중기, 말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조금 더 쉽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저 단계를 거쳐서 중기, 말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별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MRI상 아주 심하게 보이지만 통증이 의외로 약하고, 또 어떤 분은 영상상 중기로 보이는데도 통증이 상당히 극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면 증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협착증 초기. 가끔은 아픈데 가끔은 괜찮네. 1. 간헐적인 허리 통증과 엉덩이의 불편함. 협착증의 흔한 대표 증상이라 하면 걸을 때 허리 혹은 다리가 아프다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통증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뻐근하고 엉덩이 주변이 불편해지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또는 주로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뻣뻣해지는 경험, 엉덩이나 고관절, 엉덩이 관절 근처가 묘하게 묵직해지는 증상들이 오락가락 나타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날 때 뻑뻑한 허리, 오전 기상 직후 허리가 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대표적입니다. 디스크나 일반 요통에서도 흔히 있지만 협착증 초기라면 이 증상이 더 자주 또는 더 뻣뻣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삼다리가 가끔 무겁네. 종아리나 발목 쪽, 무릎 아래쪽이 나무 토막처럼 무겁다고들 표현하십니다. 초기엔 매일같이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차츰 증상이 자주 생기고 오래 가게 되죠. 많은 분들이 초기 통증을 그냥 지나가는 요통으로 여기고 두고 보시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 병원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중기나 말기에서 거의 못 걷는 상태로 악화되는 일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협착증 중기.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차라리 허리를 굽히고 싶어요. 1.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신경성 파행. 중기에 접어들면 가장 괴로운 증상 중 하나인 신경성 파행이 뚜렷해집니다. 즉, 조금만 걸어도 허리나 다리가 뻐근하고 저려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주저앉아 쉬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면 잠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죠. 이 밤에도 불편해지는 허리와 다리. 중기가 되면 잘 때도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허리 주변의 근육이 점점 퇴행되고 굳어서 한 자세로 유지하면 통증이 도지거든요. 때문에 잠결에 자주 뒤척거리기도 하고 다리에 쥐가 나는 분도 있습니다. 3. 허리가 자꾸 구부려 해요. 많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병이 진행될수록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가 신경 통로를 비교적 넓혀줘서 통증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등을 고추 세우기보다 약간 앞으로 숙이는 형태가 익숙해지는 거죠. 3. 협착증 말기. 이젠 걷기도 힘들어요. 1. 극심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말기에 이르면 여러 개의 척추 레벨에서 통로가 좁아지므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며 단 몇 분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리고 감각 자체가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게 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 걷는 거리 자체가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는 100m 정도는 걸었는데 조금 지나면 50m, 또 10m도 힘들어지고 결국엔 의자나 휠체어 없인 이동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3.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든 허리. 말기가 되면 오래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허리 통증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려 하면 허리가 도저히 펴지지 않을 만큼 굳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고령자분들은 이 상태에서 특히 화장실 출입도 버거워지며 거동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곤 합니다. 4. 그래서 협착증은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협착증을 가볍게 넘기면 결국 말기에 이르러 걷는 것조차 포기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돕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기나 말기에 접어든 뒤에야 내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다리가 저려서 몇 발자국 못 걸으시고 심하면 외출도 어려우신 상태죠. 물론 말기라도 전문적인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등 유명 기관의 다기관 연구를 보면 협착증 환자들이 한방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복합적으로 받았을 때 보행거리가 크게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걸을 수 있던 거리의 몇 배 이상을 새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연히 초기 혹은 중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더 쉽게 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든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과 걸을 수 있지만 아프다는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5. 협착증. X선으로는 진단이 어렵다.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혹은 내과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찍는 검사 중 하나가 엑스레이입니다. 그런데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상태이므로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건 볼 수 있어도 실제 신경 통로가 얼마나 눌렸는지는 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가 권장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 신경 압박 정도, 황색인대 비우 여부, 디스크 탈출 상태 등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임상에서의 신경동력학적 평가. 물리치료실에서 단순히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리 신경에 대한 신경동력학적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LR 테스트나 FNS 테스트, 혹은 슬럼프 테스트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테스트들은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자세에서 눌리거나 당겨지는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협착증 환자의 경우 단순히 허리 굴곡 신전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신경 전체의 움직임을 평가하면 통증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재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MRI 등의 영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임상에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검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7.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령층이라면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기 쉬워 증상이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나 큰 질환만 아니면 된다고 하시지만 허리가 안 좋아 아예 누워 지내거나 걸음을 걷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니 그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지요. 따라서 허리 건강은 나이와 별개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걷는데 조금씩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8. 요약해보겠습니다. 초기 허리나 엉덩이에 가끔 통증이 생기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한다. 간헐적으로 다리가 무겁고 저릴 수 있지만 대체로 참을 만하다. 중기 신경성 파행 걸으면 다리가 저려 쉬어야 하는 증상이 본격화되며 밤이나 새벽에도 통증과 불편함이 지속된다. 허리를 굽히면 편해져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말기 정상 보행이 어려워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진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허리가 굽고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른다. 핵심 초기 관리와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기나 말기라도 전문적인 물리치료, 운동치료, 한방치료 등을 병행하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협착증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인 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잘 협력하여
체계적인 재활과 치료를 받는다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와 다리를 괴롭히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간헐적 통증이나 허리 뻣뻣함, 다리 무거움을 느끼며 시작됩니다. 중기로 진행되면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밤에도 불편하며 허리가 점점 굽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 짧은 거리도 걷기 어렵고 앉아 있어도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됩니다. 엑스레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MRI 등을 통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통증과 보행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늦더라도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근력과 체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허리가 가끔씩이라도 불편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중기, 말기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